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생겼네요. 천하람이 등장한 순간 인구가 급증했다, 폭발적으로. 사실은 이준석 대표 보면서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빨리 해야 되겠다. 선글라스 너무 야, 이거 웃긴데? 뭐 소품도 준비해왔어? 자, 대표님. 도중에 깜짝 게스트가 등장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네, 같이 합류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뭐가 깜짝이지? 요새 저보다 순천 일정이 더 많은 분이에요. 그래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순천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애들 가르치러 가야 되는데 이제. 그쵸. 네. 어때요? 말은 좀 잘 듣나요, 학생들이? 뭐 말을 듣는 녀석도 있고 안 듣는 녀석도 있고 네. 또 공부 안 하겠다고 또 도망가면 잡아오고 이래야 될 수도 있고. 강사해주시는 대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 학생들이 대체로 너무 좋아한다고. 아, 그래요? 어떤 걸 대표가 좋아하지? 기본적으로 뭐 되게 재밌게 잘 가르친다는데. 그래요? 네. 근데 한번 일일 강습 할 수 있어요? 일일 강습은 안 되고 우리는 빡세게 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일일. 아이고, 그러니까. 너무 선글라스가 선글라스는 너무 왜 끼신 거예요, 갑자기? 눈이 아팠어. 아, 제가 이쪽으로 가도 돼요? 안 돼, 안 돼. 그래요? 또 이쪽이 이쁘게. 아, 왼쪽이 잘 나와가지고. 오늘 촬영 자체가 다 중요한데. 본인 위주야, 전체적으로. 뭐야? 내가 보니까 다 본인 위주야, 이거. 오늘 촬영 기준 전날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자유무역보다는 약탈적 무역에 가까운 형태로 이게 재편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했을 때 대일 무역이나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을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환율 문제나 이런 금리 문제 때문에 지금 무역 적자 50조 가까이 났는데,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만 굉장히 심각한 수치거든요, 보면은. 근데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비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설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 부분이 다 생략되고 뭐 맨날 보면 끝나고 나면 뭐 먹었다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뭐 마셨다 이런 것만 남으니까 국민들이 좀 두려워하고 당황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기시다든 바이든이든 이게 다 베테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원내에서든 아니면 뭐 다양한 경로로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 오랜 기간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들이 국내 정치와 외교의 어떤 그 저울 위에 놔뒀을 때 할 수 있는 한이 뭔지,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이게 어떻게 소화될지를 되게 면밀하게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패드를 너무 빨리 공개해버린 것들이 아닌가. 국내 정치에 있어가지고는 뭔가 좀 서프라이즈도 있을 수 있고 통 크게 뭘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중국, 러시아 마찬가지로 다 되게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외교의 시스템이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좀 신중하게 접근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대비돼서 나타나는 지점들이 있지 않나, 저는 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에서 바로 채팅만 했다. 아, 정말요? 아유, 잘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예. 편하게 와다다가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약간 대표 감옥 갈 수도 있으니까 창살 사이로 찍는 이런. 감옥이야 뭐. 앉으시고. 엄격해, 엄격해. 엄격해. 그동안의 1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남은 4년의 과제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이게 뭐 지지율표 보면 성적표가 그냥 나오는 거고, 결국에는 대선 때 찍어주는 사람 중에서 그럼 누가 이탈했느냐, 그건 명확하게 학생층과 일부 화이트 칼라층 그리고 블루 칼라는 다 이탈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은 거는 무직 은퇴층과 가정주부인데, 근데 무직 은퇴층과 가정주부를 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층은 경제 활동을 안 하는 나이대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가지고 정책을 논한다? 사실 무직 은퇴층에게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면은 노동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세금 정책이나 이런 것들,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일 텐데, 이거는 국가의 발전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영역들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표에 너무 매몰되게 되면은 미래를 놓치게 된다, 이런 생각해야 되는 거고, 노동 개혁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은 뭐 교육 개혁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거 다 하면서 지금까지 보여준 거는 뭘 수사하겠다밖에 없거든요. 보면은 노동 개혁하면 노조 때려잡는 거고, 뭐 학교 학생들 교육 개혁이 아니라 학교 학생들 주변에 뭐 마약 잡는다 그러고, 이런 수사를 기반으로 해서 세상을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냐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의문스럽거든요. 배트맨에서 아무리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찐다 해도 고담시 못 살리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애초에 산업을 어떻게 키울 건지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악의 척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게 글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신인이잖아요. 신인다움 참신함은 어디 가고 약간 경험 없음이라고 하는 면이 좀 부각됐던 1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대선을 치를 때 윤석열 당시 후보와 이준석 대표라고 하는 이 조합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새로움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각도는 좀 다르지만 같이 가지고 가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합이었어요. 근데 정작 당선되고 나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울리는 그룹이 윤핵관이라고 상징되는 뭐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이런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너무 윤핵관 얘기하다 이렇게 손을 방긋 웃으면서 흔드니까 되게 어색한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치 신인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했던 새로움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어느샌가 되게 노회한 정치인들 사이에서 없어지고 그와 반대로 정치 경력 없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남아가지고 부각되는 1년이 아니었나. 저는 좀 되게 그런 거에서 안타깝고요.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은 전부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냥 후폭풍인 것 같아요. 당대표부터 대통령이 만났으면 한다 해서 좀 그렇게 순서를 이렇게 돌려 말했는데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당장에 만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묵묵부답하고 계시고. 안 만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안 지금 와서 만나실까요? 만나고도 이상하고 어떻게 보면. 대선 네. 때 그 앙금이 남아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앙금이고 뭐고 본인이 잘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선택이 따로 있고 그게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선택이 따로 있고 그런 건데 이제 여기서 뭐냐면 이제 보수 진영에서 갈수록 이제 축소되어 가면서 내부에서 이제 다른 말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꾸 외부의 적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계속 뭔가 거창한 이제 적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보면은. 이재명이라는 거학을 하나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자꾸 외부에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가장 처음에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이준석이 내부 총질한다.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것은 내부 총질을 규정하는 것인데 지적 말하면 난 그렇게 대통령 취임한 뒤에 내가 대통령한테 뭘 지적했냐 보면 구체적으로 남아있는 것도 딱히 없어 보면은 그러니까 난 가만히 있었는데 윤리로 나름대로 실드 치려고 열심히 했어요. 윤리로 때리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야 이 나쁜 놈들아 그러니까 그게 내부 총질이라는 건데 뒤집어 말하면 자기 죽여려고 달려들어봐라 그렇게 안 하겠는가. 그런데 그런 이제 적반의 장식에 보수에서 결국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 사실 살펴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유승민 의원이랑 갈등이 있을 때도 유승민 의원이 내부 총질했다 뭐 배신자다 이러는데 사실 정확히 뭘 했는지는 대한민국 국민 여기 순천만정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유승민이 무슨 배신했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각을 세웠죠. 그냥 그 권력자가 싫어했다는 이유 정도?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인데 나는 그래서 이제 이 내부 총질 프레임 같은 경우도 근데 재연평가 시점에 냉정하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거학을 잡았느냐? 아직까지 잡힌 사람 없는 것 같고 네. 그러면 도대체 누구 때려잡았느냐 했을 때 이재명 대표를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거세하거나 하진 않은 것 같고 유일하게 지금 때려잡은 거는 이준석, 나경원,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보수 진영을 거의 절단 내놨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그 오늘 윤석열 대통령 1주년 사진전에서 예. 이제 기록이 예. 이준석 전 대표의 사진들이 예. 이렇게 빠진 뭐 그 정도 수준의 인간들이니까 그렇게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자기들 딴에는 이제 그런 게 재밌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웃길 거야 보면은. 뭐 아무렇지 않으세요? 아니 나도 내 사진에서 다 그거 지우고 싶어 그런 사람들. 정치인 천하람, 정치인 이준석의 운명과 국민의힘의 승리, 패배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될지가 제일 궁금해요.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호남과 관련해가지고 헛소리는 안 하고 최소한 한 지난 지방선거 정도의 페이스는 유지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만 된다고 하면은 제 개인기를 좀 붙여가지고 그래도 해볼 만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거창한 기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좀 지나친 기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 그냥 제 인생은 제가 개인기 한 40% 정도를 올려야 된다 당 지지율에 비해서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이 어떻게 되고 안 되고는 이제 손을 떠났어요. 그거는 그거 제가 잘 되냐 못 되냐만 남아 있는 거고 잘 되는 케이스라는 게 무슨 시나리오일까를 생각해 보면요 수도권이 왜 여당이 유리할 게 별로 없냐면요 좀 지방으로 내려오고 이제 오면은 SOC 사업이나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여당의 영향이 있다 생각해가지고 영향이 발휘되지만은 우리 여당인 게 좋아요. 노원구에는 도로가 더 없어요. 노을 철도가 딱히 더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SOC 사업을 이제
국비로 지원받아가지고 진행하거나 이럴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 냉정하게 정치적인 면으로 평가를 받는 건데 이렇게 되면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가을쯤 되기 시작하면은 아 역시 우리가 코어 지지층을 잡지 못해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더 이상한 거 한다고요. 이제 자기네 머리 한개 속에 있는 거 사정전국 만들기 예? 아니면 뭐 갑자기 북한 북풍 뭐 하나 생각해내기 이런 거 이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유튜버들의 결속을 이끌어내가지고 MBC와 이런 적들과 막강히 싸워낼 수 있는 유튜버 군단을 만들어야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인 게 옛날에 황교안 대표 시절에 많이 나왔던 전략들이거든요. 할 일 없으면 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꼭 옆에 옛날에 보면 무슨 막 의원들 중에 보면은 뭐 자기가 100만 사이버 정사에 앙성해오겠다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은 가서 박수 치고 역시 그밖에 없다 이러고 의총 꼴이 그래요 나중에 가면은. 근데 그래놓고도 그 사람들 영남이니까 당선되고 수도권은 작살나는 분위기가 날 텐데 뭐 어디가 잘못됐는지도 모를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수가 수도권에서 이길 가능성은 그냥 전무하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민주당의 분열 같은 거 자기들 이길 것 같으면 분열을 왜 해요? 자기들 질 것 같으면 분열하겠지. 질 것 같이 만들어야 돼. 네, 이길 것 같으면 분열을 왜 합니까 그거는. 네,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뭐 선거제를 바꾸는 것도 이제 얘기 나오고 하는데 이제 곤란한 지점 빠질 겁니다. 선거제를 바꾸면 영남을 잃고 안 바꾸면은 200석을 내주고 뭐 이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머리 터질 겁니다 아마. 네. 우리는 책임론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하라는 대로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말아먹은 건데 저한테 뭐라고 할 게 있겠어요. 그러면 후한무치한 인간들이고 그렇게 후한무치할 수도 있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네,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볼 이유가 없죠. 책임과 권한은 사실 같이 가는 거고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조언의 역할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전히 내부 총질이라고 들을지 뭘지 모르겠지만은 조언을 하는 것이고 그 조언을 채택할지 말지 여부는 정말 실권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인 것이고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을 수습하고 싶은 분들은 천하용인이 선거 때 무슨 말 했는지 한번 찾아보시라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예.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 20년 이제는 성년으로 성장했습니다.